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오늘 좀 좋지가 않네요.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굳게 뭉쳐 있는 거죠? 네. 지난 겨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3일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위한 그 투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이야기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정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네. 저는 사실은 어제 제가 드럼통에 갔다 들어갔었어요. 아시죠? 왜 들어갔습니까? 바로 드럼통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무슨 형사사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지배하는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까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 공포가 드럼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내내 적폐 청산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정당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합니다. 내란몰이를 할 겁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위해서 함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전한길 강사님과 박소영 의원님 두 분이 공동대표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정말 그 123일 동안 엄청 애쓰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민주파출소 기억하실 겁니다. 카톡 계엄령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유는 뺏길 수 있고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럼통 얘기했더니요, 민주당이 바로 고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막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4월 16일입니다. 오늘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고요. 국민수사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법치 그리고 공정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래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2030 우리 청년들 보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는 이미 이거는 누구를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결과는 쪼는 지지 반대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난 비상기업 계기로 대통령의 탄핵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내란죄도 수사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이 얼마나 편향된 판결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의 최고 기관이라고 말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그리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8대 0으로 물론 탄핵을 찬성했는 입장에서는 봐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할 말이 없지 않냐라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법의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도 다 TV에 지켜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께서 바로 헌법 재판 심리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통령을 8대0으로 파면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더 나아가서 입에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그 헌법재판관 하면은 제가 과거에 강사하면서 학생들이 가르치기를 헌법재판소는 가장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정치 눈치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라는 뜻이고 또 그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 전문가들이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모두 거짓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안에 있던 문영배 그리고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이런 재판관에 대해서 불이한 재판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졌지 않습니까? 문영배에 대한 부도덕성이라든가 그리고 편향된 판결 그리고 편향된 성향 그리고 이민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정계선 재판관의 자기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역시 대통령 퇴진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길 이래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친인척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심상 이럴 때는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들은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소시에 수사했는 것이 바로 또 중앙지법의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이것은 수사였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묵인해주고 너무나 참 무너지는데 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어떤 뉴스 나왔는지 아십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대통령 파면돼가지고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받고 이제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또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관저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해가 경찰에서 또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하려면은 과연 이재명 우리 상징되는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연 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에 대한 것도 국민에 다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 무죄 선고도 역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아니었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확대했는 사진은 왜곡되었다. 가짜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보고 초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앞에 가면 법은 지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치가 다 무너졌다는 뜻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떼어놓기 위한 전략이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 수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법원에서 판결 나지 않았을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고 있지 내란 범죄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과 사범에다 그것도 자범 아닙니까? 사기범죄, 검찰 사기, 검사 사기 범죄고 음주운전 그리고 또 공무집행 방해라는 이런 파렴치범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구리 봐주고 또한 또 이재명 대표도 현재 마찬가지로 재판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북 송금 800만 불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속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 똑같이 말씀드린다면 대북 송금 북한에다 돈 800만 원 갖다 준 범죄자 아닙니까? 선거법 저지른 선거법 위반의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에 따라서 절대 내란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사법이 이만큼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으로 끌어내고 불법으로 영장 발부되고 불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에도 위법사항 1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졌죠. 왜요?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을 그것도 국민 지지율이 50%가 넘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뜻을 완전히 반역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법치를 생각하고 공정을 생각하는 양심의 손을 꼽았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훗날 아마 역사평가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뉴스에 아까 나왔듯이요.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라고 보도했는 날 그 언론에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관제에 대해서 바로 체포가 아니라 압수수색 일자를 발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총선 때 아닙니까? 2024년 총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할 때 비명 행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반대편의 사람 다 보복해서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덧붙여서 올해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런 거 할 때 거짓말할 때 체포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하고 합작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해서 반쪽에 섰다 해서 또 보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이렇게 사진 찍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 역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요. 어떤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은 첫 번째 숫자가 높을수록 영순입니다. 바로 숫자 10이 제일 높은 숫자인데요. 제일 먼저 보복당하고 드럼통에 가고 죽게 될 사람이 10이라는 숫자, 제일 높은 숫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다음 9가 바로 밑에 단계에 전환길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끔찍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 3번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관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 알다시피 선관위에 878건의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건 국민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제 제자들은 구공무원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그 선관위에서 878건의 비리 중에서 아시다시피 자녀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회사다라 그러고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2030 청년들은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비판을 했는데 전환기를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한참 카카오톡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협박하고, 그리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유튜버들 고발하고 있을 때 그때 전환길도 고발을 당했어요. 그 뒤로 두 번째 고발이 헌법재판소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민주당은요, 여러분 민주당은 입법부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걸 넘어가지고 이미 사법부 다 장악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공수처,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좌파 카르텔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와 그리고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이미 우리 법원 사법부 내에 우두머리 핵심을 다 장악해서 좌편향 판결을 내린다 이 뜻입니다. 이건 현재 대통령의 비상기업 계기로 드러난 계몽령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말은 이미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 장악되었고 덧붙여서 공수처도 장악되었고 헌법재판도 장악되었고 선관위도 장악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기를 선관위 비판인데 민주당이 고발했고 헌법재판 비판인데 민주당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환길이 그래도 돈도 벌고 인기도 있는데 전환길을 이 정도 고발할 것 같으면 돈 없고 힘없는 2030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머지않았어 아마도 전환길처럼 민주당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면 드럼통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든 타이든 간에 주변 사람 6명이나 죽어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로 모셨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6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는 이런 사례를 현대사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또 민주당 파출소 들어봤지요. 그 민주당 파출소에도 전환기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처럼 힘없고 그리고 돈 없고 한 사람들은 법원에서도 이렇게 민주당 고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같이 힘있는 사람은 재판 지연에다가 그리고 의없는 바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2심까지 받았고 지금 3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현재 정과 사범에다가 잡범 아닙니까? 사범에다가 현재 소송 중인 재판만 5건인가 6건인가 있어요. 5건이죠. 합의 정과 6후범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건 자유지만 과연 저는 역사 강사로서 2030 세대를 가르쳐온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학부모님이 계시거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학교생이 계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는 음주운전해도 돼. 너는 사기쳐도 돼. 너는 가족들에게 쌍욕을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행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26년간 가르치면서 언제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지도자 아닌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늘 가르쳐왔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나오는 자체가 저는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또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 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와 본인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자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계속 거짓말에 대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낳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대선을 50일 앞두고 있고 이런 민주당과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마구잡이로 고소하고 앞으로 여러분 민주당이 어떤 법안이 발의됐는지 아십니까? 지난결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처럼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무조건 고발하고 고소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2의 히틀러가 등장하는 것이고 제2의 나치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재로 갈 것, 전체주의로 갈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사로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북한 지령을 받고 있는 게 대학 안에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진보연합이라 들어봤습니까? 대진연 아닙니까? 대진연. 그들의 대진연 유튜브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진연 각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대진연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지령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있는 게 대진연의 그게 바로 현실 실체입니다. 민노총 거대한 노동조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원래 이 95년도 출범할 때는 바로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지금 민노총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민노총 간부, 핵심 간부 아닙니까? 간첩자 지급받아서 15년형 선고받았는데 그 민노총에 간첩자 지급받아서 그 범죄 안에 보면 북한 지령문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늘 실체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분간 말씀드린 중에 거짓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체포 그리고 파면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30 세대에 대해서 카카오톡 금지하겠다 말이 됩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십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정면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살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왜 2030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러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왜곡하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오늘 국민수사대가 이런 시점에서 정말로 타이밍 좋게 멋지게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수사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약자를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고 벌써부터 사법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치안까지도 그렇고 현재 약자들이 너무나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받고 있고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에 맞선 바로 국민수사대 출범은 저도 강력히 지지하고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법체계, 치안체계 이런 걸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한 번 더 기성세대 한 사람부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이유 전환길이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치안과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이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너무나 보편적 가치, 너무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것은 진실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올바른 빛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추구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밤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수사대를 포함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확실합니다.
지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친다는 것은 바로 패션, 열정을 가리킵니다. 미치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법치, 공정, 상식이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 더 2030 미래청년 세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수사대 출범식에서 청년 환영 축사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20학번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귀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밤낮 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는 애국자들의 열정과 인내 그리고 끈질긴 집념 덕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전히 진실의 빛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국민수사대는 그러한 진실의 빛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귀중한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을 수호하기 위한 담대하고도 의미 있는 첫 걸음이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거짓 뉴스를 잡는 국민수사대의 출범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왜곡과 조작의 시대를 종식하고 사실과 상식의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보다 감정과 거짓이 앞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왜곡은 가족을 갈라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편향된 결론을 주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언론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뉴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 출처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간 언론이 이 책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미 레거시 미디어는 진실을 전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순수한 진실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누군가가 진실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짓을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국민수사대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수사대의 존재의 이유이며 상징적 사명입니다. 진실을 향한 집요함으로 무장한 국민수사대가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거짓 뉴스에 맞서는 전국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실에 대한 갈망이 더욱 거세게 타오를 수 있도록 건강한 공론 문화가 국민수사대를 통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진실의 위대한 바람이 국민수사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불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적인 박수를 두 번도 세게 쳐야 됩니다. 박수! 네, 다음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하태원이 지금 한국연대 재학 중이고 시국선언 주도하시겠습니다. 네, 하태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20학번 재학 중인 하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대학에서 함께 활동 중입니다. 자유대학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학은 어떤 단체나 세력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대학생들의 연합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소중한 가치들,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정선거 근절, 중국 공산당 반대, 반국가 세력 척결 등을 계승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와 강남, 홍대 등 핫플레이스에서 윤어게인 행진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가치들을 대학 사회 내에 퍼뜨리기 위해서 추후 각 대학별 동아리 개설, 창의적인 캠페인 등 문화 확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며 저들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가짜 뉴스 등 온갖 불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국 선언을 했던 모든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와 했던 말들, 얼굴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레벨이라고 하여 레벨까지 붙여두었습니다. 물론 저희 대학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애국자 명단에 올라갔다고 하고 레벨이 올랐을 때 레벨업 했다고 서로 축하해주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레벨은 10이고 오늘 오신 전한기 선생님은 레벨 9이십니다. 저는 아쉽게도 레벨 4에 불과합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대학생들을 정치적인 목소리 하나 냈다는 이유로 악마화하고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것은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이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학점 4.5 만점에 4.4에 달하는 우수 학생이 원래였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인턴에 아무 이유 없이 불합격하였습니다. 실력이 좋은 예체능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좌파들은 단일 대우로 움직입니다. 낙인을 찍고 정보를 캐내고 실제 그것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맞서서 대응해야 됩니다. 어른들께서 저희 대학생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수사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인생 선배로 말씀드리면 고리 깊게 산이 높습니다. 고리를 깊게 파는 중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산이 쭉 높아질 거예요. 우리 집 아는 거 정청래나 뭐 이런 자들 뭐 화염병 집어 던지고 새파이브 휘둘러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화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국회의원 배치 달고 지금 꼭 잡고 있잖아요.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절망 좌절하지 않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이재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영문학과 재학 중이고 부정선거, 2030 부정선거 파이터스인데 이분은 제가 하나 더 소개할게요. 지난번 행진할 때 제가 유튜브 라방을 하는데 대학로에서 종강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고함시다. 대단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우파 탄압의 도구로 만든 민주 파출소,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이 좌파의 행태에 맞서서 국민수사대를 출범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가짜 뉴스의 피해자인데요. 저는 가짜 서울대생이라는 가짜 기사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그럴듯한 거짓말이면은 속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가짜 서울대생이다, 위장했다, 가짜 영문과생이다 이래서 정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싶은 것이 그때 그 기사가 불과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도 제 유튜브 이제 영상, 시국선언 영상 댓글에 가짜 서울대생이라며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이제
과 사무실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요즘 학생 때문에 조금 힘들다. 과 사무실 선생님들이 좀 힘들다. 왜냐면 학생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가지고 진짜 서울대생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또 저는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연 대한민국이 맞는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말해도 처벌하려는 선관위, 그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드럼통이라는 말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 이번에 가동하겠다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 대응팀, 이것을 생각하면 저도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지만 저는 이제 국민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없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2030 청년들 분들은 특히나 부정선거 파이터즈, 줄이면 이제 영어로는 YEFF거든요. 예쁘. 참 예쁜 이름이죠. 예쁘다. 반드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억압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